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나주시가 50억 원을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한 방안을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설 전후로 김산 무안군수와 만날 수 있도록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이 아파트 사업장의 예상 공정률을 꼼수 변경한 의혹과 관련해 보증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동안 뭘 한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미래차와 관련된 200개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나주시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50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기금은 광주와 전남이 만든 기금위원회가 어떻게 쓸지 정하는데요. 위원회가 아닌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2월 광주와 전남 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조성하자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동혁신도시인 만큼 나주시가 기관 이전으로 얻게 된 지방세 등 수익을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기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계속되다가 협약 이후 18년이 다 돼서야 나주시는 5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아니라 5년 전 맺은 협약에 따라 발전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단 설립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용역은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키로 한 합의를 광주시도 전라남도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광주와 전남 나주는 발전기금 관련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협약을 맺었고 2021년 용역 결과에는 기금 사용처와 향후 평가를 위해선 발전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법률과 타당성, 재원 마련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재단 설립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기금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선정하고 의결하는 위원회 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괄되게 하나의 기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금위원회보다는 발전재단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동혁신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발전재단이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며 구심점이 되어야 지역 발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직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눈은 멎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이어지면서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직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찬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 한낮 기온 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는데요.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우리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눈이 그치긴 했지만 시민들은 이틀 연속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아침 출근길은 이틀 연속 전쟁이었습니다. 빙판길을 걱정한 시민들은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이 거의 한 10cm 이상 온 것 같아요. 네, 차를 좀 놓고 왔거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평소보다 한 20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더 늦게 걸린 것 같아요. 눈이 쌓여가지고 버스가 기어가서 좀 늦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무원과 시민들은 눈을 치우느라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어제도 쓸고, 어제도 오전 오후 쓸고, 오늘도 오전 이제 나왔어요. 힘들어요.
광주 광산구에는 최대 26cm의 눈이 쌓였고 장성에도 20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등 광주 전남에 눈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큰 불편과 혼잡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이 벤치를 보면 밤새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자로 한번 재보니 눈이 20cm 넘게 쌓여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날카로운 고드름 수십 개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고드름이 떨어질세라 식당 주인은 급기야 정문을 폐쇄하고 고드름 주의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아침에 여기 쓸고 있길래 위험하다고 나오라고 하고 소방 신고를 했죠. 좀 띄워주고 가라고. 근데 골목이 좁다고 사다리가 못 왔어요. 그래서 위에는 못 뛰고 지금 밑에만. 새벽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공원에서 경사면에 있던 소나무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자동차 2대를 덮치는 등 지난 사흘간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접수된 눈길 사고만 120여 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건설이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사업장의 예상 공정률을 꼼수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전해드렸었죠. 그렇다면 보증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한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국건설이 짓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이모 씨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건설이 대신 내주던 월 70만 원의 중도금 이자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 대신 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건설사가 공정률 변경을 통한 방법으로 보증사고를 회피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보증사고 요건에 충족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건설사 측의 갑작스러운 공정률 변경으로 보증사고 기준을 미달하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걸 못해. 그러면은 더 타라고 힘 빠지죠. 보증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정률 차이에서 한국건설은 이미 지난해 11월 보증사고 기준인 25%포인트를 넘은 바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증공사는 절차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건설의 공정률을 다음 달 말에 보고받고 있어 실제 공정률 차이를 알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건설이 사고 기준을 초과한 직후인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공정률을 바꾸면서 자신들이 알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입주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을 했지만 공사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피해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 이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증사고의 위험성이 좀 충분히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공사 현장이라고 하면 그런 사전 정보들은 충분히 다 있을 거로도 보여지는 거죠. 네, 꼭 그 보고서를 통해서만 비로소 인지한다라는 것도 실무상 그게 맞은가에 대한. 한편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공정률 변경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국건설 측에 반론을 들으려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설 전후로 김산 무안군수와 만날 수 있도록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무안군수가 만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3자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광주시가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플랜 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강 시장이 임기 안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일축했습니다. 5.18을 폄훼하는 간행물을 배포하고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도록 지시해 물의를 일으킨 허식 인천시 의장이 의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4표로 가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5.18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대한 정치적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을 100채가량 소유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1대는 피해 규모와 이 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50명, 피해 금액은 44억 원입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지만 1층 현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1살 박모 씨는 끝내 숨졌고 80살 김모 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등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벌교에서 녹동 구간 철도 건설은 가장 눈에 띄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흥군은 쉽지 않은 사업인 만큼 사전 타당성 조사는 물론 정부와 전라남도, 군민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목포를 잇는 남해안 철도에서 더 남쪽으로 지선이 연결된 반도는 아직까지 여수가 유일하고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철도가 올해 착공합니다.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초에 수립됩니다. 고흥군은 여기에 가칭 고흥 우주선 철도 계획을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고흥군과 해남군이 각각 철도망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지난해 9월 3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에 착수했고 다음 달 신규 사업 건의를 앞두고 최근 전남도와도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녹동 신항은 제주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연간 27만 명에 달하고 180만 톤의 화물을 유통하는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더욱더 시급합니다. 부전 목포 간 고속전철은 하루 왕복 11회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여유가 있는 일반 차량 4회 중에 2회만 벌교 고흥으로 변경 운행한다면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게 용역팀의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3월에 군민토론회, 5월 여수에서 열리는 철도학회 학술대회에서 타당성과 논리를 공고히 한 다음 올 상반기 안에 전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일단 경전선 지선을 연결하면 서울 광주 방면 노선 개편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선 철도가 운행된다면 고흥에서 서울까지의 소요시간이 5시간에서 2시간 50분으로 단축되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우주 발사체 산업구 클러스터와 국가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것이고 고흥군이 광주에서 나로도를 잇는 고속도로에 이어 녹동까지 철도 건설을 구체화하면서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효천역 노선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광주, 나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를 내일 국토부에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보낼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예타를 중지하고 효천역 경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회신이 없을 경우 예타 중지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이같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차와 관련된 200개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경제 분야 업무 보고를 개최하고 AI와 미래차, 반도체 분야 중심의 지원책 발표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200개 중소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들에는 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 확대하며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침체된 건설 시장 회복을 위해
관급공사 75% 이상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광주 서구울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반대하며 산재 유가족 등과 함께 국회 시위 등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울 선거구 전진숙 예비후보는 첫 총선 정책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울 청소년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전주현 진보당 광주 광산구울 예비후보는 가족 돌봄 과정에 극단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에 답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지역대학이 함께하는 통합형 돌봄 교육 프로젝트가 오는 3월 추진됩니다. 하지만 학교의 돌봄 확대가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남휘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를 아우르는 통합형 공공돌봄 체계가 부산에서 본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16개 자치구군과 지역대학들을 연계한 부산형 돌봄교육 통합 프로젝트가 대규모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올해 1학기 시작에 맞춰 가동되는 겁니다. 앞으로 부산은 출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공공이 온종일 돌보고 교육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돌봄 시간이 저녁 8시까지 늘어나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돌봄 기능을 확대한 늘봄 학교가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도입됩니다. 또 16개 구군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등 지역 주민시설들도 돌봄 공간으로 확보하는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산형 늘봄학교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게 합니다. 험난한 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의 유보 통합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형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사단체들은 특수교육 돌봄 지원책이 소홀한 것과 함께 학교 안에서 돌봄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합니다. 학교는 학습을 하고 사회적 규범들을 익히는 곳으로 약간의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학교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 또 학교 돌봄을 맡고 있는 돌봄 전담사들도 인력 추가 배치를 요구하며 업무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시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보통 어린이 박물관 하면 박물관의 부속시설인 경우가 많은데요. 세종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독립형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르게 제자리 달리기를 하자 동그란 조명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자전거 페달을 굴리자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면서 바퀴에 연결된 손잡이가 그림을 그려냅니다. 직접 도시를 설계해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고 연결되는지 배우는 흥미로운 체험도 있습니다. 소방서도 한번 만들어볼까? 소방서가 어디가 좋을까? 특정 구역에 공항이라고 적힌 블록을 올려놓자 화면 속 도시에 공항이 생기고 도시 곳곳 비어있는 공간에 경찰서와 공원 등도 생각한 대로 마음껏 만들어 봅니다. 직접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신기했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재밌는 활동도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세종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립박물관 단지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가장 처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박물관은 대부분 박물관 내 부속시설에 그쳤지만 국내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독립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돼 지난달 개관 이후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까지 하루 600명 가까운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은 유물이나 작품 중심이지만 사실은 어린이 박물관은 사람 중심이에요. 문화시민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어린이 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립박물관 단지에는 5개의 박물관이 단계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세종시 세종동에는 계속해서 도시건축박물관과 디자인박물관 등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며 2029년에는 박물관 5곳이 모두 완성돼 관람객을 맞습니다. 또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박물관이 모두 개관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박물관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데 앞으로 단지 내 편의 상업시설 보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제주대병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240억 원을 넘기며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직원들의 월급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2,400여 명의 외래 환자가 찾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첫 진료를 받으려면 수개월 기다려야 할 정도로 예약이 꽉 찼는데 매년 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6억 1,600만 원이었던 영업이익 적자는 재작년 242억 2,300만 원으로 5년 사이 9.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19일에는 병원 내 교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을 연기해야 할 사태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적자가 300억 이상이 예상돼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건데 실제로 평상시보다 많게는 4시간가량 임금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은 올해 코로나19 진료 중단에 따른 국가 지원금이 끊겼고 외래 환자가 줄면서 적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경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진보다 재진 환자 비율이 높아 병원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예약을 잡기 어려워 오고 싶어 하던 환자도 다른 병원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병원은 코로나19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진의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제주도학교 병원이 되어야 제주도민의 신뢰도 더 높아지고 그 제주도학교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도 일정 정도 이상 해소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주대학병원은 올해 TF를 구성해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계속된 수백억 원대 적자를 해소하는 게 쉽지 않아 직원들은 당장 다음 달 임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광주 전남의 청년 인구가 줄고 있고 청년 고용 지표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청년 고용 부진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청년 고용률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 전남 지역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청년 고용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미래형 자동차와 신소재,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청년 친화적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남 지역의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9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호흡기 환자 255명 가운데 30.2%인 77명에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유형이 A형뿐만 아니라 B형도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을 맞아 전라남도가 다음 달 14일까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지역 축협 하나로마트와 한우 광역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1등급 이상 구이용과 정육, 선물 세트 등의 품목을 최대 35% 할인 판매합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아직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눈은 멎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로가 꽁꽁 얼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눈이 그치고 오늘은 종일 쾌청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추위는 여전해서 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단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 상황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